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노후를 즐기고 있는 78세 김순철 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어나는 뱃살, 식후마다 치솟는 혈당 수치,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신진대사로 인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답답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인데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줄이거나 아예 끊기에는 허전하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먹자니 건강이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면 맛있는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는 현저히 줄이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일반 전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신기한 성분입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우리가 섭취하면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저항성 전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로리가 현저히 낮습니다. 일반 전분이 1g당 4칼로리인 반면 저항성 전분은 1g당 2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아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성 전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당뇨병과 비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밥을 지을 때 한 스푼의 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놀라셨나요? 식초 한 스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10년 전쯤 일본의 한 연구 논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쌀에 식초를 넣고 밥을 지어 저항성 전분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25에서 30% 정도 칼로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당 지수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식초 넣은 밥이 맛있겠어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생각보다 맛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0세 김모 할머니였는데 당뇨병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인슐린까지 맞고 계셨는데 밥을 너무 좋아하셔서 식단 조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1%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밥맛도 오히려 더 고소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식후에 졸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 식후 졸음도 덜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간식을 찾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 박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은퇴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다른 식단 조절 없이 오직 밥만 바꾸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 2컵을 기준으로 식초를 티스푼으로 1스푼, 즉 5ml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씻고 물을 부은 다음 식초를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 식초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이 익으면서 식초의 신맛과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쌀의 단맛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변화시켜 단맛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밥을 다 지은 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최소 10분 정도는 뜸을 들인 상태로 두셨다가 드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더욱 증가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효과를 원하신다면 밥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데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72세 최모 할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훨씬 덜 고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할아버지는 평소 식후 3시간이면 간식을 찾으셨는데 이 밥을 드신 후로는 5에서 6시간까지도 포만감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를 보니 식후 혈당이 기존 200mg에서 150mg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초 외에도 다른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쌀 한 컵에 코코넛 오일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해 보신 68세 이모 할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게 정말 다이어트 밥이 맞나요?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이 전분의 구조를 바꿔서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은은한 고소함까지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미나 잡곡을 섞는 것입니다. 백미 2컵에 현미 반 컵 정도를 섞고 식초를 넣어서 밥을 지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미 자체에도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61세 정모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의사 선생님, 변비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재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어본 질문들인데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사 선생님, 어떤 식초를 써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식초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백식초 모두 효과가 비슷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추천합니다. 맛이 더 부드럽고 추가적인 영양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4세 박모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집에 있던 백식초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현미식초로 바꾸신 후 의사 선생님,
현미식초가 훨씬 부드럽고 밥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싼 식초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식초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하루에 몇 번까지 이 밥을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소 드시던 만큼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칼로리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모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하루 3끼 모두 이 방법으로 밥을 드셨는데 2주 후에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도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니까 억지로 참지 않아도 덜 먹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밥을 미리 많이 해놔도 되나요?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식초 밥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치를 미리 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65세 최모 할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일요일에 일주일치를 미리 해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게다가 냉동했다가 데운 밥이 오히려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더욱 변화해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은 다른 요리에도 응용할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입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도, 김밥을 만들 때도, 심지어 죽을 끓일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71세 이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평소 새벽에 죽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죽을 끓일 때도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셨더니 의사 선생님 죽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은 일반 밥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니 일반 밥 수준으로 혈당 상승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1, 2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혈당 변화는 더 빨라서 식후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첫 끼부터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로서 4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항상 강조해온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한모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위염이 있으셨는데 처음에 식초 양을 너무 많이 넣으셨다가 속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쌀 2컵에 식초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조절하신 후에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전혀 문제없이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치아 건강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밥에 들어가는 적은 양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73세 정모 할머니께서는 틀니 접착제가 식초 때문에 약해진다고 걱정하셨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식사 후 물로 입을 잘 헹구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로 혈당이 덜 오르는데 기존 약물까지 그대로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68세 오모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혈당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식초밥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혈당을 측정해 보니 70m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용량을 조절한 후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처음 2에서 3주간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산성식품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66세 김모 할아버지께는 이 방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미를 더 많이 섞는 방법으로 저항성 전분을 늘리시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가 입덧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혹시 함께 사시는 며느리나 딸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 시작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본 적이 드뭅니다. 이제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노하우들입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야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76세 서모 할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김치와 나물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정말 천천히 먹게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의 경우 식후 혈당이 기존 180mg에서 140mg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게 되어서 전체적인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후 1시간 뒤에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저항성 전분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72세 안모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를 조절하신 후 의사 선생님,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위산이 희석되지 않아서 소화 효율이 좋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더 억제할 수 있습니다. 70세 장모 할머니께서는 식후마다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10분씩 걸으시는 습관을 기르셨는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걷기도 하고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일석이조예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황모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게이트볼에 참여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회적 활동도 되니까요. 6개월 후에는 혈당 조절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74세 백모 할머니께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단순히 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될까? 불안하시지요?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78세 조모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30년간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인슐린을 하루 3번씩 맞고 계셨습니다. 합병증으로 시야도 많이 나빠지셨고 발가락 감각도 떨어져서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까우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식초 밥 방법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8%에서 7.2%로 떨어졌고 인슐린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야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의사 선생님, 이제 손자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왜 환자분들을 돌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82세 최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3중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약만 하루에 15알씩 드시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식초 밥부터 시작하시고 식사 순서도 바꾸시고 식후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1년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였고 당뇨약도 3알에서 2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75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홀로 지내시는데 당뇨병으로 인한 우울감이 심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욕도 없어서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간단한 반찬과 함께 드시도록 격려해 드렸더니 점점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밥을 제대로 해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물론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이 또다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을 넣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입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식초 밥만 시작해 보세요. 쌀 2컵에 식초 1티스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3, 4일이면 익숙해집니다. 70세 송모 할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
처음 이틀은 좀 이상했는데 사흘째부터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후 가벼운 산책을 추가해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되고 집 앞 골목을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해 보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식후 1시간 뒤에 물 1컵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73세 윤모 할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들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67세 박모 할아버지와 65세 부인께서 함께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서로 오늘 식초 넣었어? 산책 갔다 와야지 하면서 챙겨주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두 분 모두 건강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수첩에 매일 식초, 밥 먹음, 산책 10분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뜨린 날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74세 한모 할아버지께서는 달력에 매일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스티커가 쌓여가는 것을 보니까 뿌듯하고 계속하고 싶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손자와 함께 숙제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77세 정모 할머니께서는 감기로 일주일간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면서 의사 선생님, 일주일 안 하니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녁밥부터 식초 1스푼 넣어서 지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실 때였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해보시고 경험담을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모든 댓글을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라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질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은 환자분은 8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노마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